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대법원 2018년 5월 13일 선고된 2017도 16732 판결 잔인한 개 도살 사건 판결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2심에서 항소 기각이 되었고 3심에서는 심리 미진 이후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동물보호법을 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도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면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네, 제1심의 판단은 무죄입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개를 죽이게 된 경우 개를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런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항소를 하였는데요. 항소 이후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죽이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잔인하다는 것이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동물을 죽이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자체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동물을 죽이는 것 자체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고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등에서 규정된 도살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간다면 즉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부선도구 해당성에 해당이 되고 왜냐하면 죽이는 것 자체가 잔인한 방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관련 제규정에서 도달 방법이나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무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검사가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전기가 흐르는 쇠 꼬챙이로 개를 도살하였다. 그랬을 뿐 어떤 관련 법률,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른 도살 방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그 동물보호법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라는 취지로 검사가 항소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심 판단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잔인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와 1심, 2심, 대법원의 판단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의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잔인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잔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 이런 뜻인데 아직 판례상 개념 규정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렇기 때문에 잔인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 상대적인 개념인데다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칫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나 처벌의 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하게 되어 위헌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문헌과 해석에 부합하면서도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잔인한 방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잔인한 방법의 그 바운더리를 좁히게 된다면 피고인은 당연히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항소심은 동물을 죽이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동물을 죽이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다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지 아니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대해서 법령을 쭉 설치를 하면서 이런 가축의 도살 방법에 관한 규정은 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런 여러 규정들을 이제 취지를 살펴볼 때 적어도 이런 법령에서 정한 도살 방법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동물보호법 제8조에 있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이다, 이런 걸 해석하면서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요, 적어도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 공포,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고통, 공포, 스트레스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이거는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 요거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하게 된다면 무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동물의 도살 방법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도살을 하게 되면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제 무죄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든 것이 동물보호법에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전살법과 같이 동물의 머리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기절시키거나 죽이는 방법에 어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를 흐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제 감전사시킨 것은 이런 법령과 이제 법령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무죄다 이렇게 했는데, 판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또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을 하면서 우선 그렇다면 잔인한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잔인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 이런 뜻인데, 이 잔인성에 관한 논의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유동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 그래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구성 요건이 이 사건 조항에서 근자한 잔인한 방법인지 이걸 따질 때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잔인한 방법이 무엇인지,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도살 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의 특성, 그에 따라 해당 도살 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시대, 사회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회 일반 관념에 있어서의 잔인성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이제 취지를 보면은 이 조항은 동물을 죽이는 방법이 잔인함으로 인해서 도살 과정에서 대상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그 방법이 허용될 경우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이를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설치를 하였는데요. 동물의 도살 방법에 관한 이런 여러 규정들의 내용을 비춰보면 특정 도살 방법이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도살 방법이라도 도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즉 동물에 따라서 잔인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이런 논리 구조를 취하게 된다면 특정 도살 방법이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인 동물의 도살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도살 방법이 또 다른 동물에게 쓰인다면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1심과 항소심에서는 전기로 감전시키는 형태의 도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개를 전기 감전사를 통한 도살 방법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잔인하지 않다. 아니면은 내지는 검사가 입증한 자료만으로는 잔인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특정 도살 방법이 법령에 있는 것과는 또 다르게 그 법령에 있는 것과 무관하게 또 동물별로 다시 한번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전사를 통해서 이제 도살하는 방법이 다른 동물에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개를 도살할 때는 또 다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잔인하다. 이런 또 판단에 있어서는 어떤 사회 인식에 있어서의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정 동물에 대한 시대 사회 인식이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개라는 것은 이제 현재 지금 사회에서 거의 이제 어떤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 인식이 개를 죽일 때 어떤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인식을 고려해 볼 때 이 피고인이 행위한 이 사건에 있어서의 도살 방법이 잔인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 이러한 것들은 잔인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파기를 하면서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을 정하면서 원심이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관계를 오해하였고 그래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다. 즉 심리 미준을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과 항소심은 형벌 법규를 적용하면서 죄형 법정주의에서 엄격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오히려 피고인을 좀 이제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면 대법원은 개를 도살하는 관점에 있어서 사회 인식을 좀 고려한 판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잔인한 개 도살 사건으로 이름을 하였고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되었던 사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